장 사장님도 네, 계시네요. 네. 오늘은 전미정 사장님하고 또 저희 박진호 사장님하고 두 분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먼저 박진호 사장님 강의를 바로 여지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박수로, 저희 모두의 박수로 박진호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널드 에비어 박진호입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 조금 느리네요. 잠시만요. 좀 짧네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안 보여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슬라이드 주로. 네. 아, 잘 들리시죠? 네. 확인 안 되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널드 에비어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1월 달이기도 하고 뭔가 새롭게 이제 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여러 우리 그룹 사장님들께서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이제 물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세 가지는 물, 음식, 공기입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체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병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유전인가 감염인가 독소인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봤을 때 이 유전 감염 독소에서 생기는 질병의 어떤 고통을 겪는다는 90%는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유전 감염, 독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전부를 야기하는 게 나의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체 60조 개의 세포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섭취하는 음식, 그리고 숨쉬는 공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가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뽑아내고 또 이 노폐물을 흘려보내는 게 바로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한번 에너지를 소비하고 쓰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빼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쪼개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뿌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10%는 화학물질이나 병원균도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흡수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쓰레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연소를 하고 나서 쌓이는 질병을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살 이렇게 노폐물이 쌓여서 병을 야기시키고 지방은 고중성 지방, 고지방산,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이렇게 노폐물이 잡혀서 만들어지는 병들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은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이건 좀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시스테인 이렇게가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쌓이면 오른쪽 도 표를 보시면
탄수화물은 이제 당뇨병과 만성 피로의 원인, 그리고 지방, 이 고성중 지방은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그냥 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지방이. 그리고 단백질도 이제 이 요소나 요산, 암모니아 등이 간암, 간원수, 신장염, 신부전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뭐 통풍이랑 중풍까지도. 그리고 심하면 뇌질환까지 올라가서 치매까지 야기시키는 게 단백질의 노폐물, 합성 노폐물입니다. 혈중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겠죠. 하지만 약은 억제와 차단과 조절만 하는 일차적인 방어 기능일 뿐이에요. 이게 영원히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약의 기능은 아까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대로 억제, 차단, 조절이 딱 요거 세 가지만 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인 거죠. 그 순간 병을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향수 쓰시죠? 한번 뿌리고 시간 지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방향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쓰레기 봉투, 이건 쓰레기 봉투는 뭐냐면 이제 쓰레기를 먹고 나서 쓰레기를 집에 냅두지 않잖아요. 계속 빼내야죠. 그런 식으로 약이 이제 고혈압과 통풍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은 계속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 먹기 때문에 매일 빼줘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지 않으면은 더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음식의 쓰레기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또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매일 약은 먹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일 약으로 이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맨 처음 일으키는 반응이 이제 면역이죠. 면역을 반응 일으켜서 어떤 그 10%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합병증 등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연소하고 난 에너지를 노폐물로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몸에서 배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그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노폐물 제거와 면역 증진.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에너지 영양소 조절 영양소가 있죠. 조절 영양소는 비타민 A, B, C, D, E,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게 있고,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이 들어와서 에너지 영양소로서 오면서 할 일을 다 해요. 이렇게 뭐 비타민도 이렇게 뭐 다 끌고 가서 간에서 이렇게 효소 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것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과 물,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은 절대로 이것들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기능만 낮게 하고서 이제 배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 없이는 효소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옆에 보시면은 그 혈중 노폐물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비타민도 지용성, 수용성이 나눠져 있어서 A, D, E가 지용성, 수용성은 비타민 B랑 비타민 C예요. 그리고 중금속과 산성 병원균은 칼슘과 미네랄이 운반을 해줍니다. 근데 칼슘과 미네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물이에요. 이제 물에 미네랄이 없으면 이 중금속을 이렇게 가져가서 같이 빼낼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물이 효소를 이동시키고, 제가 아까 효소 분해하는 게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이 효소를 또 이동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도 이동하고 미네랄도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돌면서 에너지 운반과 플러스 그 운반되고 남은 노폐물들을 다 같이 물이 합작을 해서 빼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흘러나오는 물이 10리터 정도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0리터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독 물을 먹지 않는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나. 의식하고 생각하고 먹지 않으면 진짜 안 먹어요. 이게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뭐는 잘 마셔요? 커피. 커피가 이것도 가공됐잖아요. 커피도 산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성을 먹으면은 몸에서 이제 혈액이 알칼리라서 더 많은 양의 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안 먹고 커피, 맥주, 술을 드시면 몸에 있는 수분, 이제 세포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노인분들이 만성 비만이 많은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에는
역삼투압이라서 미네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 바뀌어져 있는 아미노산, 글리세롤, 포도당을 끌고 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약 9.9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10리터가 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0.1리터가 대변,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타액 1.5, 위장액 2리터, 추장액 2.5리터, 담즙액 1리터, 장관액 3리터. 이렇게 하루에 10리터가 필요한데 안 먹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자, 그래서 다시 넘겨보면은 이렇게 옆에 이산화탄소부터 보시면은 지방산, 암모니아, 염산, 요소, 질소. 아까 그 노폐물들 제가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 노폐물들이 물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땀으로 0.1리터, 호흡으로 1리터, 소변 1.5리터, 대변으로 0.1리터, 합이 2.7리터예요. 2.7리터가 내 몸이 매일 이렇게 필요한데 나머지 1.7리터는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물을 먹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각종 노폐물들이 내 몸속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약총회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권장 리터 수는 하루에 매일 8온스, 약 1.8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권장하는데, 네, 만약에 그 1.8에서 2리터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물을 안 먹으니까 그 나머지 1.7리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힘으로 이 땀, 소변, 호흡, 대변을 통해서 모든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데 하루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물은 1리터밖에 안 돼요. 음식만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저게 그 하루 동안에 2.7리터가 소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만으로 1리터를 먹고 나머지 1.7이나 1.8을 물을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커피 마시고 맥주 먹고 우유 먹고 한다는 거죠. 그 세 개 다 가공품이죠. 그러면 산성식품이라서 몸에 있는 물을 더 빼내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맥주 한 잔 먹으면 몸에서 이 2잔의 물을 뿜어내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면역세포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암 환자라고 그 얘기를 해요. 이 교수님이나 다른 의학계에서도. 왜냐면 이 정상인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T와 그 킬러 세포 있잖아요. 얘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 병에 안 걸리는 건데 요게 그 면역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T 림프구가 이 항원 얘를 기억을 한 다음에 항체를 만들려고 B 림프구에 시켜요. B 림프구가 와서 그를 포획하고 죽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T 림프구가 백혈구가 공격하고 배출 제거. 이게 원래는 막 300페이지짜리 막 그 세포 얘기인데 그 줄인 거예요. 저렇게 세 개로. T가 인식하고 B가 죽이고 같이 죽인다. 이렇게. 그리고 백혈구도 같이 죽인다. 그래서 근데 이 T 림프구, B 림프구, 백혈구의 원료가 물, 음식, 공기죠. 우리가 먹는 음식. 그래서 면역세포에 뿌리는 음식이며 이런 면역세포들을 자유롭게 혈관, 림프구, 혈관 사이로 이동시키는 게 바로 물이에요. 아무리 만들어내도 물이 없으면 면역세포가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꽉 막혀 있으면. 당연하죠. 교통체증도 한 명만 막혀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뚫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물의 역할이 딱 세 가지. 영양분 이동, 노폐물 배출, 면역세포 이동.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양분, 노폐물, 면역세포. 이 단어 세 가지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퍼센트 비율로 따졌을 때 뇌 척수액의 99%가 물이에요. 그리고 혈장의 94%가 물, 뇌 혈백질의 85%가 물, 근육의 75%가 물이고 피부의 72%가 물, 간장 70%, 뼈 20%, 지방 10%, 심지어 치아의 3%도 물이에요. 이렇게 비율을 따졌을 때. 그래서 우리 몸에서 1.2%만 탈수가 일어나도 통증이 와요. 어디가 아파. 그리고 5%만 물이 떨어져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그리고 10%면 사망이에요. 딱 10%만 빠졌는데도 우리 몸은 사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물을 제일 많이 먼저 주고 그러죠. 사막 가서도. 그리고 제일 위험할 때도 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어느 긴급 대비책을 읽어봐도 물 먼저 확보하라고 해요. 왜냐면 물은 진짜 거의 한 3일만 안 먹어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것은 그 통증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노폐물이고 그 노폐물은 탈수에서 온다.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면 갈증도 많아져.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맥주한 얘기인데 이제 갈증 신호를 느껴요. 근데 우리가 물을 안 먹고 시원한 맥주가 땡길 때 있잖아. 퇴근은 시원한 맥주 먹고 또 산성 가공식품 우유 이런 거 먹고 아니면 뭐 가공수 이 탄산수 있잖아요. 아주 쓸데없는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팔죠. 막 시원하고 하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물이에요. 그거 먹고 뭐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소화 효소 파괴. 그럼 이제 비타민 합성이 안 돼요. 미네랄 파괴, 비타민 파괴, 이제 뇌세포, 술 먹으면 뇌세포 파괴되죠. 그리고 산성화가 되고 몸이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혈중 그 알칼리성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뼈에서 칼슘 빼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볼게요. 왼쪽 보시면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강산성이에요. 이따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 거지만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맥주 10잔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14잔을 빼가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산성 그 가공식품의 물이나 그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빼가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 몸이 혈액이 약 알칼리성이잖아요. 그 농도를 맞추려고 빼는 거예요. 이거 안 맞추면 죽으니까. 산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포에 있는 그 조그마한 입자의 수분까지 다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먹으면 오줌을 많이 싸러가게 되는 게 그거예요. 물을 다 빼가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원리가 그런 거죠. 강산성이면 방어와 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물을 총동원해서 세포 내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쫙 짜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4.5리터의 혈액이 있어요. 혈액이 4.5리터나 있는데 이 우리 혈액은 놀랍게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pH 7 중성, 사람의 몸은 7.3에서 7.5 약 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약 알칼리성이 어떤 게 있냐? 혈액, 체액, 그 다음에 자연수, 채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근데 이제 자연수도 우리 비 내리면 못 먹잖아요. 자연수도 이제 빼야 돼요. 이게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연수도 빼야 돼요. 세상에 이제 약수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탈수시키는 물질들이 있죠. 우유, 커피, 콜라, 사이다, 위스키, 소주, 와인, 간장, 된장, 고추장, 역삼투압, 그리고 체내 노폐물. 위에 거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건데, 예, 알고서도 먹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충분히 또 같이 공급을 해주시면은, 예, 충분히 방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물을 먹어야 하냐?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가 안 되네. 확대가 안 되네. 이거 저도 안 보이는데 대충 내용은 아마 이래요. 이제 KBS에서 워터 시크릿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워터 시크릿이라고 치면은 이제 물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KBS에서 좀 막 취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뭐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도시에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먹은 아이들과 시골에 있는 그냥 이제 뭐 약수물이나 일반 정수, 그러니까 역삼투압이 아닌 정수기죠. 그런 거를 먹은 아이들의 그 칼슘과 칼륨 농도를 이렇게 비교한 수치일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보면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애들이 파란 색깔. 도시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계속 먹은 애들. 급식 끝나고 역삼투압 정수기 엄청 먹거든요. 이 급수대 큰 거 있죠. 그거 다 역삼투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이 이제 시골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먹은 물이죠. 저 농도가 평균치 이상이거나 낮은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시골에 있는 애들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KBS 취재한 것 중에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죠. 울산 신도시요? 울산 MBC. 울산 MBC요. 울산 MBC. MBC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 요렇게도 나오고 있고 그 옆에를 보시면 얘는 미국 아마 미국 독일 그 어항에다가 이제 수돗물이랑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7일 뒤인가 이렇게 봤는데 수돗물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살고 역삼투압 정수기는 다 죽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역삼투압 정수기가 만약에 약 알칼리였으면 살았겠죠. 근데 강산성이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나라 무슨 전문가예요. 그 양식업 하시는 분? 네, 제 기억상으로 그런데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 역삼투압 물에서는 살 수가 없다? 맞나요, 조전사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워터시클이 딱 쳐보시면은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역삼투압 정책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0%는 역삼투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pH 농도를 그 울산 대학교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역삼투압 정수기가 pH 농도가 나오네. 제가 이거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핸드폰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아마 역삼투압 정수기가 pH 농도가 높다. 이런 결과를 수치로 아예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도 그 워터시크릿 내용의 뒷부분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유튜브에 워터시크릿 이렇게 쳐서 1분과 2분과 나눠져 있는데 아마 1분만 보셔도 충분할 거예요. 2분은 좀 다른 얘기라서. 그리고 그래서 왜 이런 물을 먹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느냐, 이스프링이죠. 이게 좀 작긴 한데 이스프링이 이제 물의 본질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미네랄이 풍부한 물, 왜냐하면 그 중금 효과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물.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이스프링은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기 직전 그 램프를 통해서 99.99%의 박테리아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박테리아 제거 전에 수돗물, 이게 핑크 색깔 뚜물뚜물 많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스프링을 거치고 다음 물이에요. 아예 깨끗하잖아요. 박테리아 그 99.99% 제거하는 것도 NSF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 NSF 인증을 받았고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미네랄은 여과시켜주는 그 탄소 그 뭐지? 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프링이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또 차가운 물도 나오죠. 차가운 물은 겨울에 나옵니다. 근데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물을 먹는지. 이스프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과 그냥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산성의 상승을 더하는 것과 이제 그러니까 미네랄과 그냥 커피를 더하는 거에 차이점이 엄청 큰 거예요. 산성에 산성을 탄 걸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커피에 미네랄 탄 걸 드시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월부터 건강한 물 드시면서 노폐물 배출 원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호 사장님 물 강의였습니다. 물은 진짜 최근에도 저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꼭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네, 이스프링에 대한 얘기였고요. 울산 MBC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는 그 울산 MBC 구독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그 울산 MBC 워터시크릿 찾아보시면 아주 좀 충격적인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건강하게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민호 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반갑습니다. 전미정입니다. 에이저 전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낯설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아메이 사업을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제목은 아메이 소비, 아메이 사업합시다라는 제목이에요. 강추드립니다. 아메이 소비도 강추드리고 아메이 사업도 강추드립니다. 그 이유를 조금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메이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 생활이나 여건이나 뭐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포지션이 다른데 그 포지션을 조금 알아보면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왜 소비를 해야 되고 왜 사업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쉽게 조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아메이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메이라는 뜻이 아메리칸 웨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방식, 미국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저는 아메이라는 그 아메리칸 웨이라는 거가 그 단어를 생각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 안에는 자유, 그다음에 독립, 뭐 자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메이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ABO라고 합니다. ABO.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IBO였어요. 그래서 ABO에는 IBO라는 뜻이 DNA로 탑재되어 있는 명칭이거든요. ABO라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 예전에는 다 IBO였는데 다른 타 다단계나 이런 데서 다 IBO라고 따라하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BO라고 바꾸자,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바꾸자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요 I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independent라는 뜻이에요. 독립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ABO의 DNA 안에는 이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이기 때문에 독립 자영 사업가라는 뜻이거든요. 독립 자영 사업가라는 그 DNA가 깔려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 내가 ABO인데 그 ABO가 탑재하고 있어야 될 독립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뭔가 조금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쉽게 그냥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더 많이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만나면은 주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저도 주부고 그러니까 주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본인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주로 하고 와이프인 본인은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 것. 아기들이 어릴 때는 육아를 하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 독립하거나 뭘 했어도 경제 활동을 할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틀렸다, 옳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I라는 인디펜던트라는 독립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거나 생활 패턴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 올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나 그런 상황의 변화들이나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독립적인 생활, 독립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굉장히 건강한 패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봤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아시다시피 자영업을 하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됐거든요. 저를 모르는 손님이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메이를 설명해 줬어요. 제품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아메이 소비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1번은 100% 만족 보증 제도. 100% 환불해준다는 조건이죠. 근데 그 100% 환불도 우리나라 제품은 100% 환불 안 돼요. 그 뜯으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본사에서 만들어진 코어 제품이라고 하죠. 중심 제품들은 뜯고 먹어도 되는 게 있어요. 거의 다 돼요. 그리고 반품 규정이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다 100%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메이컵이 나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업까지 알아볼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이 내 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물음표를 했을 때 대안이 없었어요. 자영업으로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쯤에 저희 가게로 오신 손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이 아메이 소비,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메이 소비를 하면서 알아봤던 아메이 사업, 제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손님이 자꾸 와서 저한테 설명을 자꾸 해줬어. 김시경 사장님 자꾸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자꾸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아들은 거죠. 아, 이거는 남편이 만약에 나를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이유든 책임져 줄 수 없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가드를 못 쳐줄 때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디펜던트죠. 독립적인 사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생활이라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부부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대는 사람만 의존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넘어졌어. 그럼 같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독립적으로 서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질 때, 그럴 때 사람인자가 되는 거죠.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받쳐줄게.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딱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받쳐줄게. 이렇게 되는 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를 만나보면 부인이 남편에게 너무 경제적으로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와이프를 경제적으로만 의존하는 또 경향을 보이시는 가정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건 그분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분명히 정부에도 의존을 할 거예요. 근데 자녀와 정부를 의존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해, 비굴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독립을 했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와. 캥거루라는 게 이 엄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잖아요. 아기 때. 근데 얘네들이 크면 이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근데 그게 좋아서 그럴까요? 좋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내 생활은 내가 유지할 만큼의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ABO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내포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르쳐주고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고 이런다는 게 참 아메이 비즈니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본인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이게 독립적이라고 해서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딱 이거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하지만 뭔가 변수가 있을 때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독립심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독립은 추구하는 쪽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 아미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미 카탈로그 이름이 초이스잖아요. 초이스. 이 안에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초이스에는 되게 다양한 초이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다양한 초이스를 하죠. 선택을 하죠. 쉽게 선택을 해가지고 결론이 금방 나오는 그 초이스도 있고요.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뭐 한 달, 두 달, 내지는 1년에서 2년, 10년, 20년 걸리는,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초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 선택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선택하는 것들 중에 제일 쉬운 게 오늘 점심 뭐 먹어? 이거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내가 뭐 식당을 가겠다. 중식집에 갔어. 그럼 제일 쉽게 짜장면 짬뽕?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엔 좀 코로나라서 좀 그렇긴 한데 둘이 시켜갖고 나눠 먹자 이런 거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 5분이면 딱 나와요. 메뉴가 딱 나오면 뭐 한 입만 딱 먹으면 이거 맛있다, 맛없다가 딱 나와. 그런데 그런 선택으로는 인생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야, 그 선택은. 다음에 그 식당에를 안 가면 돼, 맛없으면. 맛있으면 그 식당에 다시 또 가거나 누군가한테 거기 짜장면 맛있더라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걸로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옷을 샀어. 근데 입어보니까 나한테 안 어울려. 색깔이. 그것까지 다 하고 오면 좋은데 어쨌든 옷 사는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쇼핑하는데.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특히. 재질이 별로 아니야. 시켜봤더니. 그리고 요즘에 반품도 할 수 있고 뭐 실패를 했다고 해도 그게 인생에 큰 영향력은 안 준다는 거. 그런 거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반면 어떤 선택을 딱 했는데 긴 시간 속에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긴 시간 동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배우자라고 봐요. 배우자. 배우자를 한번 선택하고 나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고 가문과 가문이 만난 거고 막 공식적으로 다 표명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살짝 나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몰래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이게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자도 그렇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진로, 대학 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취업할 때 그런 것도 되게 요즘에는 취업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으로 치면 그 진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물론 보편적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들어가 보면 사실 별거 아니고 실망스럽긴 한데 그걸 금방 이렇게 확 바꾸지 못하는 게 긴 시간 속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도출해내는 게 그런 선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로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이스 이 아밀적으로 말하는 이 비즈니스는 단기간에 예를 들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뭐 1년 이 기간 동안에 결과를 확 도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평생을 두고 하는 왜냐면 생활이 소비이고 그 소비를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평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아메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메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메이 소비 이거는 짧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메이 소비를 긴 시간 동안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소비를 안 하시고 일반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그게 건강으로 도출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이스프링 아까 박진호 사장님이 이스프링 얘기하셨어요. 되게 좋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제가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데 물 맛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거를 한 달, 두 달 마신다고 해가지고 내 건강이 이렇게 돼 있던 건강이 확 돌아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이 약 알칼리수를 평생 먹었을 때 물로 오는 산성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근간도 모르는 그 편리한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먹었을 때 오는 건강상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없애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 도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먹어야지 결과물이 내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낸 그런 물을 평생 먹었더니 건강이 이 정도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정도 건강 유지를 할 수 있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 선택으로 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다. 그래서 소비도 사실은 짧은 선택이고 금방 결과 뭐 간장 맛있어 맛없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간인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이런 코아 제품들은
긴 시간들을 먹었을 때 건강이라는 거로 도출하는 게 거기 때문에 아메이 소비하는 것도 긴 시간 동안에 결과물이 도출되는 그런 선택이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더더군다나 긴 시간 동안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을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사분면으로 그렸을 때 사실은 보통은 사분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그리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분면, 아메이의 그 포지션 사분면은 요렇게 그려도 과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그린 거야. 사실은 이쪽은 소비 분면, 이쪽은 사업 분면이라고 보면 사업 분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극적, 여기는 적극적. 그러면 소비자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메이를 제품을 얘기하고 비즈니스까지를 얘기를 했을 때 회원가입을 안 하고 제품도 거절하는, 소비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친구도 딱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메이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는 치약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소비는 할게. 그런데 그냥 뭐 내가 막 얘기할 때는 조금 하고 얘기 안 하면 제품 안 쓰는 그런 소비자들 있죠. 되게 소극적인 소비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 한 가지만 1년에 쓰는 사람들. 뭐 1년에 치약 10개만 쓴다든지 뭐 디시드라트 좋아하면 디시드라트만 쓴다든지 표백제 좋아하면 표백제만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인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적극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ABO죠. 회원 가입을 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매니아라고 해요. 매니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비자로 관리하기 너무너무 좋죠. 이 사람들은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ABO겠죠? ABO인데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뭘까라고 비즈니스를 ABO면서 비즈니스를 궁금해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ABO면서 적극적으로 제품 쓰면서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ABO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분면에 이만큼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블루오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닭집 흔하죠. 치킨집. 네. 너무너무 흔해요. 피자집도 너무너무 흔하고. 근데 치킨집이 제일 많이 흔하죠. 시골 곳곳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할 거 없으면 치킨집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치킨집 하는 거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 많은 사람들이 해. 그런데 그게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이에요. 그거는. 피바다라는 거예요. 피바다. 여기는 사거리가 다 안 되고 나만 잘 돼야지만 내가 그래도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레드오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 근데 제품이 되게 좋아. 플랜도 되게 좋아. 근데 사업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해. 그럼 그거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그렇죠.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의 요 비즈니스 분면을 바라보는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전달하는 그 사람, 소비자는 지금 이 상태인지 그 사람에게 보통은 요렇게 사이클이야. 요렇게. 네. 그래서 난 좀 불편한데 아메이 이랬다가 알면서 자꾸 친구가 와서 얘기해주고 아는 지인이 얘기해주니까 소비를 했다가 제품이 좋아. 적극적으로 좀 썼다가 사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사업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난 그래도 싫어. 나는 그냥 제품만 쓸래. 그래서 ABO로 제품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다가 무서워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다가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패턴인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 패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사업이라는 거는 딱 우상향,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사업이 사실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사업 분면이 있더라고 해도 내 사업이
우상향이 아니다. 그럼 정체나 우하향이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향되는 사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가지고 시스템이 굴러가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본사가 지향하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이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다 모이셔서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초보 사업가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기초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찾으시고 기왕이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너무나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 사업가가 돼서 우상향으로 성장을 한다면 여기는 재정적으로 독립뿐만 아니라 가문이 바뀌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가 너무너무 창창한 곳이 이쪽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없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보 사업가들이 왜 두려워하는 걸까?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초보 사업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것들은 제일 처음에 1번. 초보 사업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남들의 의견. 이거 되게 두려워요. 그리고 시선.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어쨌든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나 아무리 제품 좋은데 속으로 그냥 생각하면 제품 쓰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아. 근데 그 의견을 야, 그 제품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어. 이 감정적으로 의견을 낸다라는 거. 그리고 남들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많이 관련된 거고 되게 그런 시선을 부끄러워한다기보다 불편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선을.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알았어.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갈 거야. 이 정도의 그 맷집은 생긴 ABO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건데 남들의 의견이나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두려워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가 그래요.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근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은 일반 생활 속에서 계속 축적이 됩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제가 반성하는 바지만 제가 약간 말이 명령 쪽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조금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키우시고 좀 강하셨는데 그런 거가 이 학습이 돼서 그런지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죠. 많이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게 한 번에 확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패나 이런 것에 대한 실패는 어때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 실패를 자꾸만 경험하고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누르고 푸시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학습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경험이 되면 그게 나는 이걸 배워야지 하면서 그런 무기력감을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전하려고 할 때 해보지 뭐, 파이팅! 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아이,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거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학습된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냐? 뭐 이런 뭐 어투로 어릴 때 계속 이런 말을 들었다든지 넌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조금 결여됐는데 뭔가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사실은 다음에 잘하면 되지. 부모님이 야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기력감을, 실패감을, 자존감 낮은 소리를 자꾸 자녀한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무기력감을 학습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단장 하는 게 좋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상어 2마리를 수족관에다 넣어놓고 암컷 수컷을 넣어놓고 이 가운데에다가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컷, 여기는 암컷. 그럼 뭐야? 얘네들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한 공간 안에 수영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암컷 수컷이 있어. 그러면 암컷에게 달려가서 프로포즈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수영을 해갖고 확 가겠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팍 부딪혔어. 그러면은 그 상어가 아파하고 코가 깨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루를 지났는데 잊어버렸어. 뭐가 있네. 그리고 다시 왔는데 또 다음날 보니까 저기에 예쁜 암컷 상어가 있는 거예요. 수컷 상어가 있는 거예요. 멋진 수컷 상어가. 서로 확 달려들었는데 또 부딪혔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어가 서로 이쪽으로 못 가게. 이 상어는 이쪽으로 못 가고. 그런데 수족관에서 이 장벽을 치웠어. 그런데도 이 2마리의 상어는 그 학습이 됐기 때문에 무력감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칠 수 있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 상어. 그 무기력감이 학습되지 않은 상어를 여기 한 마리 넣어주잖아요. 그럼 3마리가 됐죠. 근데 이 상어는 그 무기력감이 학습되지 않은 거야. 실패를 몰라. 그래서 도전 정신이 많아.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네 2마리는 왔다 갔다 못 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패를 학습이 됐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없나?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가보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무기력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는 사실 여기 들어와 보면 도전, 성취, 성공 이런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분이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저분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얻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3번째로 도전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거절감이 싫으신 거예요. 거절감이 불편하고 싫으신 거죠. 야, 나 그거 싫어.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누군 그거 하다 이혼했대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카드라 통신이 많아요. 그리고 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이런 거절감이 싫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절감이 하나도 없이 뭔가 성공하거나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기셔야지. 불편감을 이기셔야 되고 4번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느낌이 나요.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항구에 있는 그 범선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나가지 않으면 참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항구에서는. 내가 만약에 참치를 잡을 생각이 있다면 항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항구는 가장 안전하죠. 태풍이 와도 묶여져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바다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하향 될 수밖에 없어요. 안전지대에 있으면.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안전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제자리일까요? 아니에요. 레드킨 효과처럼 달려도 뒤로 밀리는 것이 레드킨 효과잖아요. 세상의 변수 속에 변화나 변수 속에서. 그래서 안전지대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만 있었던 사람은 내 비즈니스를 안 했던 사람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나가는 게 되게 두렵고 떨리죠. 근데 거기에서 나와도 큰일 안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큰일 나는 도전을 해보셔요. 큰일 안 납니다. 큰일 안 나요. 그리고 5번째로 일상 속에 끼어드는 스케줄. 이거 불편해요. 기존에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백수도 바빠. 뭐가 바쁜지 바빠. 그런데 그 백수의 스케줄에 아메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로사 할 뻔한 그 백수가 회생도 할 수 있지만 불편한 거죠. 일상에 내 일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더 들어오면.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결정을 그래 이런 게 있고 일상 속에 끼어드는 아메이라는 스케줄이 없었던 게 다시 들어와서 미팅을 들어야 되고 뭔가 초이스도 읽어야 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리가 필요해요. 그다음 워낙 집도 살다 보면은 막 뭐가 쌓여요.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뭐가 쌓여.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확 뒤집으려면 이사를 하면 돼요.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는 게 기본이에요. 버리는 게 기본. 그거를 안 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싸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새 집으로 버리게 돼요. 근데 예전 생활과 조금 다른 패턴에 내가 뭔가를 하고 좋은 습관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의 단자는 끊을 단자예요. 뭔가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내 스케줄이 나 뭐 이래가지고 나 일주일에 예를 들면 멋지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런 결단을 잘 하시더라고요. 술을 딱 끊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담배를 딱 끊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일상에 끼어드는 스케줄도 있지만 경제적인 규모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비타민, 미네랄 이거 별로 많이 안 먹었어. 그런데 뉴트릴라이트를 내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보를 보니까 비스프링도 마셔야 되겠고 뉴트릴라이트 비타민, 미네랄 안 먹었던 거 먹어야겠어. 근데 그게 한 달 먹고 딱 끊고 이런 게 보약이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계속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줘야지 내가 건강이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먹어야 돼. 그럼 안 들어갔던 지출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경제 규모는 똑같은데 뭔가가 파이가 늘어갔어. 그러면은 내가 더 벌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술 먹던 거를 술을 내가 일주일에 5일 먹었는데 나 이 비즈니스 하려면 시간 좀 확보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걸 더 좋겠다. 그래서 술을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두 번으로 줄인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담배 완전히 그 폐암 그거 독성 막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고 그거 먹잖아요. 막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걸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럼 스케줄도 그런 거죠. 나 집에서 아침에 모닝 드라마 보는 게 루틴이었어. 그러면은 내가 드라마는 이제 요거는 끊어야겠다. 이 시간에 내가 좀 책을 읽던지 뭔가 다른 거 A7070이라든지 256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루에 1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잘라내고 다시 조합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나가실 수 있어요. 초보자들이 왜 사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워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 사업가라면 내가 왜 이게 불편한가? 그럼 이 중에 뭔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전달하는 어떤 분이 불편해한다면 이 중에 한 개나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6, 7, 8, 9 그분들의 핫버튼이 또 있을 수 있죠. 불편한 감정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셔서 그분들의 그 불편함을 조금 해소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수입이 늘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메이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불편감이나 진입장벽 사실 이 진입장벽은 보시면 어떤 진입장벽이에요? 보면 돈이 들어가는 진입장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뭐냐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진입장벽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다 돈이 들어가는 진입장벽이거나 돈 때문에 오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100%라고 보셔도 모든 사업은. 근데 아메이는 자본으로 하는 그런 진입장벽이 있다거나 자본으로 오는 리스크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그래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메이의 장점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아메이 장점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장점이에요. 누구나 다 다르지만 첫 번째는 지속적인 수입원. 이 수입원은 연금성
인세소득 이게 확보될 수 있어요. 아메 비즈니스 하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지속적인 연금성 인세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제일 영하시는 박진호 사장님은 120세 정도는 계획하셔야 되고 저도 미니멈 100세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38년생이세요. 지금 85이신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긴 하지만 거동 가능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오래 남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90은 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38년에 태어나신 분이 저는 7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100세 생각하는 거 되게 이상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활동은 60이잖아요. 반드시 끝나요. 60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되게 소소한 일감이거나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수입은 적고 일량은 많은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지속적인 수입, 연금성 인세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노동 수입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됐을 때, 노동 수입 단절됐을 때 이게 있다면 내가 허드렛 일이나 이런 노동이 많이 들어간 어떤 그 힘든 일들을 선택적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100%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되게 그 강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나 세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변수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업을 했어요. 1번이에요. 저한테 1번이에요. 아메를 하면 내가 하는 이 자영사업은 단절 수입인데 이거는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작지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투리 시간에 가능해요.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투리 시간만 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투리 시간도 가능하다. 전업도 가능하지만 부업도 가능하다. 사이드 잡이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육아랑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애를 내려놓고 애는 무조건 맡기고 내가 그냥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육아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가람이 아기 때. 가람이 아기 때 아메이를 전달받았으니까. 가람이 아기 때 전달받은 그 아메이 저 가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했어요. 안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친구 만나면서 얘기하고 누구네 집사님 집에 갈 때 가람이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투리 시간이 가능하다는 건 사이드 잡, 내가 전업이 뭔가 있으면 그 뭉텅이 시간은 무조건 빼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도 조율해가면서 해요. 우리가 몰두할 때 어때요? 대입 같은 거 할 때는 사후당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자면은 붙고 5시간 자면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그 얘기 있었어요. 옛날 저희 때 사당 오락 맞아 그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왜 걔네들이 그 시간에 잠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해요? 몰두하고 집중해갖고 그 기간 동안에 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잠시간도 줄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에. 내가 새벽 시간만 가능하면 새벽 시간 누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수 있고요. 밤 시간이 가능하면 밤 시간이 가능하고 주말이 가능하다면 주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기를 놓고 가면 더 좋지. 근데 상황이 그게 안 될 때는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투리 시간 가능하다는 게 뭐 하는 김에 하는 사업. 저는 교회 다녀요. 교회 갈 때 교회 집사님들이 뭐 물건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제품을 싸갖고 가지고 가.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에서 전달해줘요. 응.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요. 친구 만나는 김에
친구도 만나지만 친구 만나는 게 신제품 정보도 얘기하고 샘플도 주고 해요. 그럼 그게 친구도 만나지만 아메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은 딱 아메이 사업 이게 딱 정해져 있어. 직장 출근하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 안에서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거 하는 김에 육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최승권 사장님이 뭐 출산한 지 그래도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육아 중이잖아요. 육아를 하면서 애기 엄마들 만나면 애기들이랑 같이 키즈 카페를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수다만 떨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수다의 내용을 바꿔서 아메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김에 하는 사업. 친구 만나는 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자투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애기 엄마도 뭣도 직장인도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트렌드에 앞서가요. 이거는 시대의 변화잖아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냐고요. 개인이. 트렌드에 앞서가는 거. 못해요, 그거. 근데 트렌드에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능력이 떨어져도 시스템, 팀워크 이걸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은 다 달라요. 개인의 능력은 다 다른데 난 말주변이 없어. 나는 지식이 좀 짧아. 나는 기억력이 좀 떨어져. 예를 들면 이재영 사장님은 전화번호 같은 거 기억력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들은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력이 떨어져.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개인의 능력은 다 다르지만 시스템이나 팀워크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합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스템을. 팀워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팀워크에 시스템에 팔로우를 잘하고 팀워크에 같이 편승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훨씬 더 빨라요. 자기 능력은 떨어져도. 나 부산에 가고 싶어.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박진호 사장님 모를 거야. 통일호라고 있어요. 지금은 제일 작은 게 제일 느린 게 무궁화호잖아요. 옛날에는 통일호가 있었어요. 그거는 간이역도 다 조그만 역이 가서 전 역을 그러면 비둘기도 있었어요. 비둘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통일호 무궁화. 나 비둘기 기억 안 나는데. 비둘기도 있었어요. 비둘기요. 그거는 정말 사람이 안 내리는 그런 간이역도 가서 비둘기는. 근데 그게 시스템이에요. 철 기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느리든지 빠르든지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면 경부선에 비둘기호를 타면 부산까지 가요. 결론적으로. 근데 나 무지 빨리 가고 싶어. 나 능력 되게 좋아. 근데 부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근데 호남선 KTX를 탔어. 빨리 갔는데 엉뚱한 데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질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시스템과 팀워크에 합류만 한다면 우리는 늦더라도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개인의 능력 차로 이 비즈니스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팀에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메의 큰 장점이다.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이거 정말 좋죠.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어디나 비즈니스는 회사, 창업주가 주인공이고요. 회사가 주인공이에요. 회사가. 네. 어디나 비즈니스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ABO가 주인공이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켜요. 사람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내가 시작하면. 이 소비를 하게 되면 환경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이 더 나이스해지고 더 멋져지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독립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디 직장을 다녔어. 내가 자영업을 했어. 근데 내가 주인공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사업을 끝까지 했어. 내가 자영업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더 현명해져. 더 멋져져. 더 스마트해져. 더 독립적이야. 더 진실해지고 더 이타적이야. 더 도전적이야.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져. 이런 자영업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직장인 보신 적 있으시나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 들어와 보시면 ABO,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극대화되고 그 사람의 그 컬러가 확실해지고 더 예뻐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각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자와 회사가 주인공이고 우리는 들러리여서 우리는 부속품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각각의 ABO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게 아메이의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6번째. 빨리 해야 되겠다.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라 가문을 바꾸는 사업. 가문을 바꾸는 사업. 아메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보시면은 성장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자기의 자녀들도 2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비즈니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 사람의 존엄성이 귀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더 멋져지고 더 나이스해지는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걸 하기를 원해요. 본인이 잡이 있더라도 그걸 더 하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문을 바꾸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7번 진짜 좋죠 이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아메이는 이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 많아요.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 아메이는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꿈 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어떤 거를 지향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스폰서님이나 시스템에 자꾸 터치를 하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뭐 여행 가면 뭘 좋아해요? 뭐 어떤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추구해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뭘 갖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꿈을 못 찾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런 상태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꿈을 찾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에서 박진호 사장님 직장 생활을 한다. 박진호 사장님한테 너 꿈은 뭐야? 너 꿈을 응원한다 내가. 너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어 봐요. 그냥 한낱 부속일 뿐이에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엔 저였으면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꾸고 상상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의 이 큰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되긴 하네요. 우리가 아메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마지막 챕터인데 해야 되는 것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메를 하면서 내가 그럼 아메를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많으니까 아메를 소비를 하면서 사업도 좀 알아보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사업가로 내가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 주부이지만 여자이지만 남성이지만 내가 능력 별로 없지만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극대화시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케줄을 만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메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자영사업가거든요.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직장인이에요. 이거 해 미션이 주어지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스케줄을 관리하고 스스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요번 달에 6% 해봐야지. 요번 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봐야지. 요번 달에 브론즈 빌더 해봐야지. 요번 달에 SP 해봐야지. 스스로 목표를 갖고 스스로 스케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주부들이 혹은 직장인들이 내가 오늘 이런 걸 해야지. 직장인 말고 이런 걸 해갖고 요렇게 해봐야지. 미래지향적인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나 보면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쓰면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나 설정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본인은. 두 번째, 거절을 이겨낸다. 오뚜기 정신. 오뚜기는 탁 치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죠. 근데 이거는 아메이만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가 뭔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자녀가 실패해서 울고불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고 그런 자녀로 있기를 바래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다시 도전해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원해요? 후자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모든 삶의 근간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특히나 비즈니스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필요해요. 오뚜기 정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대표적인 게 KFC 그 샌더슨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 있죠? 하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나이에 다 망하고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요리 비법 그걸 가지고 가게 찾아다니면서 노크해가지고 혹시 이거 드셔보시고 이 요리 비법 써보실래요? 로열티를 주시고 이거를 수백 번 하셨대요. 수백 번 만에 처음 계약된 게 그 가게에서 좋습니다. 예스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약했냐면 치킨이 한 조각 팔릴 때마다 그거에 얼만큼씩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계약이었대요. 첫 번째 계약이. 근데 그 첫 번째 계약 예스가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의 거절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나이에 파산 상태에서. 그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문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을 이겨내셔야 된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진실과 사실을 구분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무기력감에 학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그거 안 돼.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vs 진실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실과 사실이죠. 그 진실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의 힘. 근데 이거는 매 순간 그래요. 사실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무수히 많이 듣죠. 매일 들어요. 우리가 나가면 매일 부딪혀요.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알아본 진실, 내가 알아본 사실, 팩트와 그 사람의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팩트는 알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의견에 이렇게 동조가 돼가지고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명한테 얘기했을 때 5명이 그만둔대요. 아메이 사업을. 대부분이 그렇죠.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4명한테 얘기했는데 왜 5명이 그만둬요? 4명은 다 거절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이고 전달했던 그 사람도 그만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만뒀을까요? 이 4명의 의견과 생각, 그 생각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봤던 진실과 팩트하고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매 순간 진실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셔야 된다. 네 번째, 지연 만족 구간을 버텨낸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뚜기 정신하고 똑같이 사업에서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이스 중에 뭐 점심 먹었는데 실패했어. 내일 그 식당 안 가면 돼. 그 선택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선택은 긴 기간 동안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아메 비즈니스도 한두 달에 1, 2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지연 만족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내가 노력은 이만큼 하는데 수입이 좀 안 되는, 거절받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샌더슨 할아버지처럼. 근데 그 기간을 버텨내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 지연 만족 구간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 스스로 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아메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아까 이스핑 할 때도 건강 강의 얘기 나왔었잖아요. 건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그다음에 정서적, 육체적, 운동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관리를 스스로 하신다. 6번째, 제일 중요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현재에는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꿈 같은 일보다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도 이 아메이 장점 중에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거절을 많이 받지만 내가 꿈꾸는 지향점, 상상하는 그곳, 박진호 사장님은 크루즈에서 선탠 하시고 싶대요. 그 제일 배 상판에 선탠 하시고 싶대요. 그런 상상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거를 멈추게 만들죠. 멈추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의 ABO라는 것, ABO에는 독립적인 그런 생각과 생활 패턴을 본인이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는 것, 자립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이, 나의 개인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 있든지 있죠. 우상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 아메의 장점들을 잘 상기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나은 내일, 그런 내일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키는 멈춰져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이나 미래는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ABO들이 멋진 ABO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 있는 ABO들은 다 멋지게 성장하는 ABO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너무 크게 나오나요? 네. 잘 들었고요. 바로 시간이 5분 정도 남아서 애프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프터 상황이 지금 김윤희 사장님이 아이 없을 때 빨리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항상 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밥하면서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없었을 텐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소리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와 닿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그 아이의 자그마한 발이 왔다 갔다 귀엽습니다. 실경 사장님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ABO 김치경입니다. 들리세요? 노트북이어가지고 잘. 네, 저기 박진호 사장님 건강물. 저는 물 진짜 잘 안 먹거든요. 물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 또 물 먹어야지 생각나고, 그리고 진짜 저희 집에 옥삼투압 정수기가 있잖아요. 아직 청소를 안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이 달라요. 둔한 사람은 모를 수 가도 모르는 분도 있는데 한 번 먹을 때 그러니까 한 번 더 먹으라고 입안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삼키라 그러면 두 번째는 확실하게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고 먹을 때는 그냥 먹었는지 아니까 더 많이 알려야겠다 느꼈고, 이거 MBC 그 울산 그 워터시크릿 이거 다시 이거는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 만나서 같이 좀 짧게라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유도 해줘야겠다 생각 들었고, 그 전민호 사장님, 네, 소비가 사업이라고. 맞아요. 그때 전민호 사장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남편이 없을 때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아내 접하면서 진짜 다 믿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도 점점 크니까 나도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왔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실 저도 보상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려고 그래, 아내는.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이제 뭔가 시스템에 조인되다 보니까 돈도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네.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어제도 그 직장 다니는 두 분 언니가 왔는데, 아우,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 얘기만 들어도, 아, 막, 그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라인은 자기 라인 사람들은 엄청 챙기고, 부서장인데도,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서장을, 음, 쫓아내고, 우리 팀장님 올려서 또 막, 막 너무 막 내리고 올리고 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 또 듣다 보니까, 아내가 돈도 되지만 이게 사업이 서로 다 윈윈되는 사업이잖아요. 너무 천사 같은 사업이고 너무 밝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제가 오뚜기처럼 다시 잘 일어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지영 사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비오 이지연입니다. 물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정수기가 하나 나가서 아주 기분 좋게 들었고요. 물의 중요성은 계속 알리면서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어떤 공기를 마셔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고, 우리한테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미정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인디페턴트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왜 사업을 시작했지를 처음에 생각했던 거를 기억했어요. 나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사업 시작했는데 아직도 독립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답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고, 저는 뭐 단점이나 장점은 그렇고 꼭 해야 할 거가 오늘은 귀에 막 쏙쏙 들어왔어요. 특히 5번, 6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상상을 멈추지 말자 그랬는데,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이 사업에 시스템에 조인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OSB 화이팅! 저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에비오 최승원입니다. 저는 아까 초기 사업자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장점 말씀해 주실 때 두렵지만 장점이 훨씬 더 갖고 싶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기들을 만났는데 둘째를 임신해 있는데 나이가 있으니 빨리 준비를 해놔야지. 애 둘째까지 낳고 키우고 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일까지 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이제 뱃속에서 나오려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하긴 뭐를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말이 아메이밖에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얼굴은 똥 씹더라고요. 그래서 너 두고 봐라. 나 이혼이랑 남편이랑 너 애 둘이랑 씨름할 때 나 여행 갈 거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정말 답답하다. 근데 그래도 많이 소원을 동기들이 하얀 사장님, 다운 사장님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비타민은 먹어요. 이제.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특히나 주부한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없거든요. 왜냐면 아이 아프면 2, 3일 병원에 입원하면은 계속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알바든 일이든. 그래서 진짜 아메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 어제 진짜 그 친구를 보면서 더더더더 했고요. 저 진호 사장님 물 할 때 현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현이가 이렇게 듣다 그래서 제가 나갔다 들어왔다 한 건데 현이가 나간 거예요. 이렇게 듣더니 엄마 몸에서 3D가 나간대. 이게 뭐야? 이러니까 현아 물을 잘 먹으면 몸에 있는 쓰레기가 소변으로 나가고 응가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가도 알아듣는데 왜 우리 어른들이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호 사장님이 짚어주셔서 저도 물 잘 안 먹었는데 더 잘 먹도록 다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더 먹어가지고 쓰레기 배출 잘 해가지고 건강한 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박진호입니다. 그 물은 그 인터넷에만 간단히 쳐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네랄 물을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일반 역삼탑 정수기 물을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거랑 세포의 움직임 수도 다르고 활성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커피 대신에 물 드세요. 미국 사람들이 커피 많이 먹잖아요. 아, 빨리 죽어요. 물 많이 드세요.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따뜻한 물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전면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 또 야생 상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계속 사업하다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 설명을 해도 거절하는 친구도 나오고 뭐 소비자도 이제 거절하는 소비자는 아니겠죠. 그냥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야생성을 살려서 더 막 이렇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또 순간 길들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야생성을 깨워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상어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아메이 하면서 해야 하는 것들 그 우상향하는 사업가 자세를 봤을 때 제가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마지막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거.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는 상상 멈추지 않는다. 이제 혼자 막 실패하고 집에 돌아갈 때 막 밤 11시에 혼자 이렇게 집에 걸을 때 땅 보고 걷다가 이게 뭐 3년 뒤에 나는 따뜻한 데서 이렇게 햇빛 쬐면서 선탠할 텐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크루즈나 타보겠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크루즈 뭐 평생 한번 타보겠나 하면서 쓱쓱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줄 쳐놓고 계속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스피 싱크 화이팅입니다. 저는 많이 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ABO 이기석입니다. 요즘에 이제 잠깐 그 계약직 MC 보고 있는데요. 이 미팅에서 계약직 MC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물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물 한 잔이 빨리 땡깁니다. 지금 갈증이 있는 거 보니까 몸이 지금 무리가 온 것 같고요. 빨리 물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약을 먹는 것은 이제 억제 차단 조절 기능이지 뭔가 근원 뿌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뭐 수입의 종류 이런 것들이 약과 같지 않나 약과 같아서 단지 지금의 어떤 가정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차단 억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추구하는 그런 인간다운 인생 삶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과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스프린 물처럼 이 사업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물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흘러가서 우리가 꿈을 꾸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프린과 이 아메 사업은 진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고요. 꿈꾸는 상상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잊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천안 홈미팅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금속어를 해제하고 저희끼리 인사하고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거기 일단 녹화 IT 기기 하나에 3명